예를 들어서 2005년이 을유년이잖아요. 2005년 뭐 예를 들어 누군가 3월 10일 날 태어났다. 양력으로. 그런데 이게 남자다. 그럼 잘 봅시다. 2005년인 남자는 역행입니까? 순행입니까? 남자니까 역행이죠. 그럼 우리가 3월이면 뭡니까? 2월이면 인월이고 3월이면 묘월입니다. 이미. 을유년의 묘월은 뭡니까? 을유년 묘월은 을유년의 묘월이 자 봅시다. 기묘월이 됩니다. 기묘월. 그래서 기묘월부터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여 가는데 남자가 태어났다면 역행이니까 기묘, 무인 이렇게 움직입니다. 정축 이렇게 대운이 갑니다. 2005년 3월 10일 날 어떤 남자가 태어났다. 양력으로 칠 때. 그럼 이 3월 10일은 절입이 3월 보통 5일 정도의 절입 4일에서 5일 사이인데 5일 정도로 잡아주고 그럼 어떻습니까? 대략 그 5일이 지났기 때문에 치면 뭡니까? 약 1.7이 되죠. 1.7 정도 지나면 역행이니까 바로 1.7 반올림하면 2대운 이렇게 됩니다. 즉 2005년 3월 5일 날 태어난 남자 이렇게 만세를 찾아보시면 대부분 양력으로 대운을 칠 때 2대운 이렇게 나옵니다. 남자 2대운, 여자 반올 8대운. 바로 대운 수는 바로 이렇게 해서 결정이 돼 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3으로 나누는 것은 완전수이기 때문에요. 자, 이것이 대운의 흐름이 되는 거고요. 또 기회 있을 때 또 여러 각도로 또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는 이 사주를 한번 다시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한다는 차원을 봅시다. 근데 그 사주 우리가 이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렇게 칠 때 물론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움직이긴 하지만 현재 모든 기준은 언제입니까? 시간의 흐름으로 볼 때 현재는 어디입니까? 이 현재죠. 현재, 비견, 겁재, 사주로 치면 일간 이게 모든 게 다 현재에 해당되죠. 현재는 우리가 현재하고 뗄 수 없는 것이 과거를 못 띱니까? 미래를 못 띱니까? 미래는 현재의 의미가 미래에는 지금 현재가 유지되는 겁니까? 현재가 없어지는 겁니까? 현재는 과거를 통해서 있어 왔고요. 5분 전에 과거가 없다면 현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1분 전에 과거, 10년 전에 과거, 과거를 통해서 현재가 있어 왔고 미래는 뭡니까? 이게 발전이 되든 발전이 되지 않든 현재의 모습은 약간 변화가 돼서 없어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현재와 과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미래나 옆으로 모든 것들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사주학 기준을 질 때 즉 현재와 과거, 인성과 비견겁재가 되겠죠. 현재와 과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재 과거를 제한 나머지 우리가 식상성, 재성, 관성 얘기하는 이것들은 현재가 흐트러지는 겁니다. 현재가 유지되는 것과 현재가 흐트러지는 것 이거에 대한 균형을 잡는 것이 바로 사주를 분석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즉 현재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바꿔서 얘기하면은 그것이 바로 인성과 비겁성 이렇게 해서 이게 한 편이 되는 겁니다. 이 한 편.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식상성, 재성, 관성 이것은 현재가 무너뜨려지는 겁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실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은 인성이고 나머지는 어떤 형태가 됐든 무너지는 현상이 되죠. 그래서 인성과 비겁을 한 편으로 놓고 보고 음양으로 두 가지로 구분할 때 한 편으로 놓고 보고 식상과 재성과 관성을 한 편으로 놓고 봐서 이 둘의 그 균형, 힘의 관계 즉 예를 들어서 인성과 비겁이 더 강하면은 우리가 뭐라 합니까? 신강사주 이렇게 얘기하고 인성과 비겁, 식재간이 더 강하면은 이건 신약사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사주학을 분석하는 가장 기본이 됩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신강사주하고 신약사주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신강사주가 이기겠죠가 아닙니다. 이건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사주를 분석하는 기본인 뿐인 것이지 신강사주가 체격이 좋고 등치가 싸움을 잘하고 이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도 뭡니까? 바로 그 시장의 우상이 되는 거죠. 시장의 우상. 뭡니까? 신강에서 강이라는 의미, 몸이 강하다는 의미를 쳐서 통상 고전에 뭐라고 합니까? 사주는 신강해야 좋다. 그래야지 갖고 놀 수 있고 재관을 통제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한 못 쓴다. 그래서 사주가 신약한 사주는 빌빌하지 않냐 치고 신강 사주는 체격이 좋지 않냐 얘기하면 천만의 말씀. 체격과 등치는 뭘로 따지다겠습니까? 제일 먼저는 갑병무경임에서 오양의 개념, 무관의 개념, 그리고 식신 재성에서 가장 강한 건 뭡니까? 굳이 치면은 을순이, 병돌이, 신순이, 경돌이,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굳이 친다면은 그 임돌이까지 내지는
그 기순이도 가장 될 수 있겠지만서도 이들이 특히 가장 강한 쌈자라는 건 이들인 겁니다. 이걸 우리가 식신의 개념으로 치면 어떠세요? 식신의 개념으로 치면은 자, 겁재, 제일 쌈자라는 건 겁재, 그 다음 쌈자라는 것은 정관, 그 다음에 편관, 그 다음에 편인, 식신, 이런 특성이 있을 때 이게 강한 것이지 신강사주가 강한 개념을 하는 겁니다. 그 강하고의 이 강하고의 개념이 다릅니다. 그걸 정확히 구분해 줘야 됩니다. 기존에 보면 뭐 신강사주 등치 이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뭔지 이해하시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주는 것이 가장 사주를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 체계가 된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시오. 자, 그럼 이렇게 지금 얘기했던 것들을 가지고 구분을 해나가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럼 인성과 비겁성, 인성과 비겁성과 우선 저 식, 재, 관, 이 세 개의 세력을 합하고 이쪽 세 개의 세력을 합해서 이걸 가지고 균형을 잡는 것이 사주학의 가장 분석하는 가장 기본 원칙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개념이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했던 식재관을 합한 세력이 인성보다 강하다. 이렇게 강하다고 칠 때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신약사주다. 그러면 중화를 맞추기 위해서는 식재관의 세력이 오는 것이, 이 식재관의 세력이 좋겠습니까? 이 사주는 식재관이 강하다는 얘기고 인성 비겁보다. 그러면 식재관이 이 사주한테 좋은 작용을 하겠습니까? 인성과 비겁 합해서 인비가 좋은 작용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바로 인비가 좋은 작용을 하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이 사주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바로 희신, 이렇게 얘기하면 희신. 그 다음에 희성, 기뻐하는 성. 그리고 이때 식재관 개념을 우리는 뭐라 합니까? 꺼린다 해서 기신, 아니면 기성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고, 이것이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이 의미 그대로입니다. 기뻐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그럼 반대로 인성과 비겁이 사주보다 강하다라면 신약사주라고 표현하죠. 신강사주라고 표현해요. 신강. 신강사주면은 가재나 인비가 강하기 때문에 인성과 비겁성을 뭐라고 합니까? 이때는 인비를 기신, 그리고 식재관을 희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희신. 그럼 여기 이 사주에 놓고 볼 때 예를 들어서 기토일간에서 볼 때, 지금 이것처럼 기토일간에서 볼 때, 인성과 비겁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게 원래 사주 기토가 되고요. 기토가 되고, 그다음에 이게 비겁성. 비겁과 같이 보는 게 재관이죠. 그래서 비겁성. 그러니까 비겁성이니까 이게 토, 비겁. 그리고 여기는 인성, 화.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식상성. 그럼 뭡니까? 그래서 금. 이 사주에서는 금이 식상성, 이제 기토용적 일간이니까 여기는 재성. 그럼 수. 그럼 여기는 관성, 목. 이렇게 칠 때 이 인성과 비겁의 힘이 일간 자기 자신은 기준점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인성과 비겁의 힘이 더욱더 강할 때 우리는 신강사주라고 부르면서 이때 인성과 비겁인 화토는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대운이라는 거에서 화토의 대운이 흘러가면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드러나지를 못하고 어려운 여건에 처하게 되는 것인 거고, 반대로 식재관으로 흘러가게 되면 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사주학의 기준인 겁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식재관이 더 강하다. 그리고 인비하고 해서 그럼 이걸 우리는 식재관이 강하니까 신약사주라고 부르고, 이럴 때는 식재관을 기신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인비를 용신이라고, 희신이라는 개념으로 불러주는 겁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이 기본인 겁니다.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인성과 비겁은 갈라질 수가 없습니다. 별격, 무슨 격 다 필요 없고 어떤 경우일지라도 이것이 가장 대원칙이기 때문에 대원칙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일지라도 인성과 비겁은 한편에서 갈라지지 않습니다. 즉 인성은 어떤 비겁하고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식재관이 한편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식상이 가끔 이 편 들었다 저 편 들었다 해서 왜? 5개니까 중간자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지만서도요. 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사주를 분석하는 기본이 되는데 그 전에 또 봅시다. 통상 사주를 분석할 때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했듯이 희신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기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또 우리가 용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신. 그다음에 여기는 뭐 또 격의 의미가 또 들어가는데요.
이 격을 또 어떻게 취할지 모르겠네. 그냥 격, 희, 기, 격, 용. 그다음에 이 형충파의 파 개념이 아닙니다. 최대 기신의 개념으로서 파란 개념도 있거든요. 이렇게 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문틈으로 달빛이 보이면 한가하죠. 아니면은 일하다가 이 나무 문틈에다가 이렇게 대문 빗장 걸어놓으면 한가하죠. 이 두 개를 다 한가라울 때 한가랐다가 쓰는 개념인데, 이걸 또 한신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고전에서도 그렇고, 이제 한신. 어떤 놈은 좋고 어떤 놈은 나쁜데 별로 안 좋고 별로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그런 놈들이 있거든요. 그걸 또 한신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또 원수 구자를 써서 이렇게 원수 구자를 써서 구신이라고도 표현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원수 구자를 써서 구신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또 뭡니까? 약신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약신. 왜? 약은 우리가 마이신이나 어떤 약들을 즐겨 먹으면 좋습니까? 약은 좋은 게 아닌데 할 수 없이 더 나쁜 걸 제거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죠. 그래서 약신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반대로 이렇게 역신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희신, 기신, 격, 용, 파, 한신, 역신, 약신, 구신, 이런 용어들을 우리 많이 쓰고 있는데요. 고전에서 쓰는 격과 용의 용어와 현대에 쓰는 격과 용의 용어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기준을 잡고 있는 것은, 그렇다고 고전의 용어를 무조건 쫓아갈 수는 없고, 가급적이면 고전의 용어를 쓰되 현대적 용어 의미가 많이 변천된 것은 그 의미도 따로 쓸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희신 가장 큰 의미는 사주에서 좋은 작용하는 건 희신이다. 나쁜 작용하는 건 기신이다. 희신과 기신. 그리고 좋은 우리 편 희신 중에서 제일 대장 노릇하는 게 용신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격이라는 것은 희신이 됐든 기신이 됐든 그 사주에서 가장 강한 십신의 특성, 일간을 기준으로 한 생극재화를 10개로 나눈 것, 바로 그것이 격인 겁니다. 그 다음에 파라는 것은 이 최대 기신의 역할, 최대 기신 개념을 얘기하는 거고요. 한신은 둘 다 별 의미 없는 개념, 한신은 정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들. 그리고 역신이란 원래는 희신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나한테 안 좋은 역할을 배반하는 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신은 원래는 기신이어야 되는데 나한테 좋게 하는 개념. 이런 의미가 왜 생기냐? 지금 사주 아까 분석할 때 인, 비 두 개와 여기는 식, 재, 관, 여기 2대 3의 논리다 보니까 요게 이 식상이라는 녀석이 주로 그런 역할을 주로 많이 합니다. 가끔은. 왜? 이 2대 2에 치고 요 식상이 껴있다고 얘가 때에 따라서는 원래대로 치면 신, 강사주 이렇게 치면 무조건 희신이어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기신 역할을 할 때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 또 반대일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개념이 역신과 그 약신의 개념이 성립이 됩니다. 뭔지 이해하시겠죠? 이것들이 사주를 분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이 사주를 한번 분석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옮겨볼게요. 기토를 우리가 이걸 지금 배웠던 개념을 일단 보는데, 오행을 한번 가장 기본적으로 한번 옮겨봅시다. 일간은 그냥 일간입니다. 일간 자체는 뭡니까? 토. 무슨 토입니까? 음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일간, 기토. 그 다음 옆에 있는 건 뭡니까? 수는 수인데 플러스 양수. 임수니까 양수. 그 다음 옆에는 플러스 양금. 이렇게 우리가 사주를 한번 분석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양목. 지금 사주를 옆에다 이렇게 옮겨 적는 겁니다. 근데 이 밑에 지지를 적을 때가 참 문제가 되는데요. 지지를 일단 대표되는 지장간을 한번 적어볼게요. 대표되는 지장간으로 뭡니까? 자수는 대표가 개수니까 개수를 칠 때는 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유수는 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오화는 화가 됩니다. 그리고 인목은 양목이 됩니다. 이렇게 되지만 이 지지의 개념은 이렇게만 분석할 수 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자중에 뭐가 있습니까? 자중에는 임수와 계수가 있죠. 뭐가요? 실체입니다. 이게 지장간 플러스 알파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유금에는 경금과 신금이 있죠. 그리고 오화에는 병화, 정화, 기토가 있죠. 그리고 인목에는 병화와 간목이 있죠. 그리고 플러스 알파. 그렇죠? 이 플러스 알파, 다 플러스 알파 여기 들어가 있죠. 이런 현상들이 이것들 즉 결국에는 뭡니까? 유금은 순수한 금이 아닙니다. 유금은 순수한 금이 아니고
이 자수는 순수한 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 뭐 갑자다 해서 이 자수가 이렇게 수를 뭐 생해준다든가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 간혹 보면은 이런 경우 아니지만 뭐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돌아가면 참 좋다는 얘기까지 순전히 그런 것들은 다 의미 없는 얘기들이 됩니다. 자, 이것이 이렇게 사주를 기본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사주를 작성하는 법과 그다음에 대운. 대운이 뭐라 했죠? 사람에게는 누구나 운이 있는데 대운은 개인한테만 있는 겁니다. 남은 없고 나한테만, 나나 개개인에게. 그리고 연운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누구나 같이 겪는 거고요. 바로 사람들은 사주체가 각 개인에 따라 사주체입니다. 사주체는 자신의 대운을 통해서 이 현대 세운을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대운은 바로 그 사람이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주 분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